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용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루나와 테라를 둘러싼 블록체인에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신문에 워낙이 많이 나온 얘기가 되나서 40조 원이 순삭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기사들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별개로 제가 행동재물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바라본 모습을 한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핀테크와 행동재무라는 과목을 한 5년 전부터 만들어가지고, 파이오니어링 해 왔었죠. 실험적으로, 이런 과목을 한번 처음으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가르쳐 봤는데요. 그 중에서, 핀테크 중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한 주 정도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점차로 그거를 뺐습니다. 뺀 데는 이유가 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블록체인이라는 부분 자체가 아예 한 학기를 가르쳐야 될 정도의 분량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핀테크 석사 박사 과정 성균관대학교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아예 한 학기 과정으로 대놓고 만들어 놓으셨고요. 다른 미국의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핀테크 쪽으로 해가지고 한 주일로 해서 퉁쳐먹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그 2018년인가 그때쯤에 코엑스에서 열렸던 그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갔었어요. 그때 뭐 원희룡 지사님 뭐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막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뭐 지역 화폐를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고, 여러 이제 벤처 투자하는 분들, 벤처를 하겠다는 분들 와가지고는 거기서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뭘 하겠다 이런 걸 수도 없이 막 발표를 하고 셀링을 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요, 거기 이제 활기차고 재미는 있었는데 한 가지 제가 특이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 제 옷을 보시면요, 옷을 입었을 때 이 단추를 꽉 잠그면은 되게 모범생 스타일이죠, 그죠? 근데 모범생 스타일인데 답답하잖아요. 단추를 하나 풀면 뭐라 그럽니까? 좀 지성적이어 보인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두 개 풀면 뭐라 그럽니까? 좀 야성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개를 풀면은 실성했다 그럽니다. 미쳤어요. 그죠? 근데 제가 단추 세 개 풀고 댕기는 사람들 거기서 몇 명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장이, 야성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그때, 보고서 깨달았습니다. 예, 행동재무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야성이 좌우를 하는구나 하는 걸 그때 단추로 벌써 깨달을 수 있었고요. 물론 사후 약방문식의 얘기가 된다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왜 진작에 말 안 했냐? 너도 나도 일단은 다 그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이런 DeFi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캠블 하비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저널 오브 파이낸스 최고의 파이낸스 학술지의 에디터를 하셨던 듀크 대학교의 엄청난 빅샷 교수님입니다. 그런 분들도 이런 책을 내가면서 관심을 두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저도 그걸 이제 구조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마당이고, 그래가지고 냅다 깔아 욕부터 했다가는 저부터 욕먹을 거기 때문에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야성이 장난 아니다 하는 건 그때부터 좀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과목에서 일일이 커버하는 것보다는, 한 주일 하는 것보다는 따로 빼놓은 다음에 다른 교수님이 따로 하시든가 뭐 그런 것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난 한 2년 동안 블록체인 그 비트코인 이쪽은 뭐 얼트코인 이쪽은 굳이 커버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금년에 희한하게도 한 달 전쯤에 이제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제 졸업생 하나가 찾아왔어요. 교수님, 여기서 찾아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 젊은 친구가 보니까는 NFT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젊은 세대 학부생들, 그죠? 이 젊은 피들은 이게 장난이 아닌 시장이 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FOMO라 그러죠. Fear of Missing Out. 지금 뭐 부동산도 다 올랐고 주식도 다 올랐는데 그러면 나보러 어떻게 돈 벌어가지고 장가갈 준비하라는 얘기냐. 그러니까는 이런 NFT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엄청나게 애들이 몰려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 뭡니까 이 테라, 루나 여기에 물려버린 사람들이 벌써 한 20만 명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2030
예, 이 세대 분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특히는 뭐겠어요, 또. 남자, 여자를 보면은 남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테스토스테론, 이거 바이올로지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행동재무적인 개념입니다. 남자들이, 남성 호르몬이 폭발하는 시기가 가장 피크를 이룰 때가 몇 살이다? 30살 때다. 2030 중간이 딱 피크 30세. 그러고 행동재무 연구도 나왔죠. 이런 로또성 자산에 투자하는 사회 계층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총각, 노총각,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경제적 계층으로 봤을 때는 수입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들. 그래서 지금 대졸자들 레벨에서의 수준이 딱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데 많이 투기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불나방 같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좌우지간에 저는 그래서 일단은 그걸 보고서 내가 너무 이거를 등한시했나, 애들이 관심은 많이 가지는데, 그죠? 참고로 이거는 김서영 교수님이라고 교포 교수님이 산타클라라 대학인가? 예,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명한 교수님이 쓰신 재밌는 책입니다. 투자하란 얘기가 아니라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란 얘기고요. 이것도 또 홍기훈 교수님, 홍익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아주 재밌게 가르치시는 교수님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실 걸 추천드리고요. 이 책도 DeFi라는 거, 이거는 뭐 정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도대체 뭔지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 건데, 보면은 이게 몇 페이지, 1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어로도. 이게 번역본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공짜로 유튜브 강의도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이분이 그렇게 대가이시고 정독할 만한 책을 쓰고 그런 공짜 유튜브 강의를 했으면은 그 유튜브에 구독자 수나 아니면은 클릭 수가 얼만큼 돼야 될 것 같습니까? 한 20만, 30만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클릭 수가 수백 회에서 수천 회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거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공부하면서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겠구나 하는 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뭐 어떻게 비난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보셔야 돼요, 이건. 공부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근데, 짐 로저스 씨의 투자 철칙 중에 하나죠. 뭡니까? Buy low, sell high 하라는 거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Do not invest in what you don't know. 모르겠거든 투자하지 말아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짐 로저스 씨가 저희들 저하고 글로벌 경영학과 학생들 10명이 그분 댁에 싱가포르에 저희들이 쳐들어갔죠? 가가지고 방문했을 때 그분이 저희들한테, 특히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김 교수, 프로페서 김, please tell your students these two most important things, lessons in investment. 그 투자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 내가 얘기하노니 이 두 가지만큼은 학생들한테 철저히 박아주시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Buy low, sell high. 같은 자산도 낮은 가격에 사서 높게 팔아라. 내재 가치가 뭔지 알아야지 가격이 높든 낮든 알 거 아니에요. 판단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모르겠거든 투자하지 마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 들을 때 그것도 어처구니없이 당연한 것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얘기 같이 당연하게 들리는데요. 근데 당연한 건데도 실천하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요한 거를 갖고도 클릭수가 그렇게 작게 나오는 거 자체가 물론 제 동영상의 클릭수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세계적인 엄청난 대가가 쓰신 책이에요. 그리고 그 비디오 자체도 그렇고 사람들이 대충만 이해하고서 투자를 막 해버린다. 실수 저지르기 딱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폐의 기능부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경제니까는 화폐. 했을 때 화폐의 기능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제 블로그에도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데 화폐의 기능 세 가지를 말해봐라. 그러면 가치의 저장, 가치의 척도, 교환의 매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가 처음 나왔을 때 항상 사람들이
걱정했던 거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얘가 제대로 역할을 해줄까? 가치의 저장, 가치의 척도 치고는 이게 가격이 너무 볼레타일한 거 아니냐, 오르락내리락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루에 50%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저걸 갖고서 어떻게 가치의 척도 삼아서 얘기하냐, 그런 얘기들도 많았었어요. 그랬더니만은 나온 게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 아예 US 달러에다 팩을 시켜가지고 1달러에 1코인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코인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이죠. 그러면은 그러면서 그 얘기 나중에 좀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환의 매개체 세 번째 기능이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서 암호화폐 처음 나왔을 때 비트코인을 디펜스, 쉴드 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 저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건 강하다, 좋습니다. 이서리움까지 다 좋다고 쳐요. 근데 비트코인이 교환의 매개체로서 여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사용자들이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교환의 매개 역할은 충족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가지고서 그 회원 그 안에 들어가서, 그죠? 있는 네트워크의 사람들과 수십억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극히 합리적인 경제적 설명이라고 봅니다. 네트워크만 갖춰져 있으면, 그 안에 크게만 돼 있으면. 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커버가 안 된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위에 세 가지는 경제 기본입니다. rational, 그 다음에 기존의 경제학에서. 한 가지 간과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돈이라고 하는 거, 교환의 매개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극히 단순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등학생들도 물건을 살 때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쓸 수 있어야 돼요. 아빠가 가서 너 새우깡 좀 사와. 그랬을 때 이 10,000원짜리 들고 가가지고 내고서 거스름돈 받고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져갔을 때에 얘네가, 이 돈이 어저께에는 새우깡 2개였는데 오늘은 새우깡 하나밖에 못 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순간부터 그 돈, 화폐는 실패한 거다 라고 봅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얼만큼 새우깡의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될까를 일일이 계산하고 따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하이퍼 인플레이션일 때 그렇게 되죠. 그죠? 그거 실패한 겁니다. 이런 게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초등학생들 중에서 몇 명이나, 그죠?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얘네들 중에 몇 명이나 이런 거 같이 따지면서 그걸 하겠냐고요. 수십억 인구 중에 다수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화폐 갖고서. 그런 짓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화폐로서의 기능으로서 일단 물음표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bounded rationa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복잡한 거 생각 못 합니다. 그렇게 거래를 주고받고 할 때, 새우깡 사 먹을 때, 커피 사 먹을 때 일일이 다 가려 따져야 된다 그러면은, 피자 사 먹을 때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그거 갖고서 돈 내고 주고받고 할 때 따져야 된다? 먹다가 체합니다. 그러면은 화폐로서의 기능은 실패한 거다. 지난 기간 동안 벌어진 테라와 루나 사태를 보건대, 아무리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단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실패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라와 루나 코인 좀 더 얘기를 들어가 보면은요, 이런 구조라는 거죠. 지금 화폐 어폐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특히 알고리즘 베이스로 해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이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라고 했는데, 이 화폐라고 하는 거에는 지금 암호화폐라는 거는 사실 그런 스테이블 코인은 어폐가 있지 않나, 그렇게 표현하는 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루나와 테라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거죠. 테라, US 달러 테라라는 거, 스테이블 코인으로 1대1 패그를 시킨다, US 달러랑.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얘가, 그죠? 문제는 뭐냐면은, US 달러 테라 쪽에 담보, 그죠? 담보로서 US 달러를 갖다 놨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 없이 암호화폐 또 다른 걸 갖다가 링크 시켜가지고, 이게 패그가 되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1달러 대 1테라가 되도록 하는 관계를 만드는데, 이게 만약에,
1달러보다도 US 테라의 값이 싸졌으면 어떡하느냐, 0.9로 가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buy low, sell high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아비트라지, 이 차익거래 개념이 들어가면서 low 하니까 이거를 테라를 사고 high를 셀하는데 뭘 셀하냐 하면은 루나를 셀한다는 거예요. 루나를. 루나의 가격이 시장에 트레이딩 되는 이상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재가치 어쨌든지 간에 가격만 눈에 보이면은 그 하이한 루나를 셀해버린다. 반대로 이게 테라가 비싸졌다. 어떡할래? 그러면은 바이로 셀하이 또다시 하는 거죠. 이번에는 테라를 셀링 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루나를 바이로, 그죠? 해버려가지고 소각해버리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겠다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내려갔을 때에 바이로 셀 하이를 한다 그랬잖아요. 시장에다가 이걸 내다 팔아요. 발행을 하면서 내다 팔아버리는 메커니즘이 알고리즘으로서 계속 작동을 해가지고 계속 발행해버리면은 흔해지잖아요. 흔해지면은 얘 값이 똥값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려고? 뿐만 아니라 시장의 가격, 루나의 가격은 눈에 보이는데 내재가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내재가치는 뭐다? 사실은 아무것도 여기서 뭔가 백업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빵이란 얘기죠. 뭐 꽝.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걸 믿고서 돌리는 이유는 뭐다? 요거에 대한 사람들의 미친 듯한, 아까 말씀드렸죠, 야성, 단추 3개 풀르는 거. 단추 3개 풀르는 그 야성을 믿고 루나틱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친 듯한. 아주 영어 단어에서도 벌써 자기 충족적 예언이 아주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 광기, 시장의 광기를 믿고서 발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예요. 정말 예술적입니다, 거의. 근데 이 단어 자체도 웃기죠? 테라는 지구, 루나는 lunar 하면은 moon, 달과 지구의 관계처럼 밀접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겠죠, 코인 시스템을.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뭐예요? 테라, 땅바닥, 테라로사 할 때 나오는 그 땅바닥, 지구에서 관련된 거가 땅바닥, 패댕이 쳐지는 게 테라고요. 그 다음에 루나는 뭐예요? 미친 듯한, 루나틱 하는,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느낌이, 이거 쎄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거 뭐 하자는 코인인가? 자, 그런 느낌이 일단 듭니다. 그 다음에는 또 루나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요, 아시죠? 이 스테이킹이라고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루나란 거, 이쪽에 시스템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연리 20%의 고수익을 가져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반면에 루나를 가지고서 대출을 하잖아요. 얘네들이 대출하면은 대출 금리는 12%밖에 안 돼요. 그럼 예대 마진이 마이너스 8%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땜빵하겠다고? 그러니까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앞에 들어오는 사람 거한테 이제 받쳐주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폰지 스킴 아니냐라고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죠? 이 버블에 연동시킨 파생 상품 같은 복잡한 구조를 빨리빨리 이해를 하면서 테라 코인을 가지고서 피자를 사 먹는다, 혹은 뭐 커피를 사 먹는다, 먹다가 체합니다. 그러면 화폐로서 실패한 겁니다. 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쯤 지적하면은 이제 이게 교환의 매개체가 아니라 하면서 대체 투자 자산일 뿐이에요 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왜 화폐란 말 써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냐, 이거 어폐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뭐 물론 비트코인 뭐 이런 것도 뭐 이런 거는 이 점에 있어서는 좀 더 뭐 낫다라고는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뭐 대체 투자 자산으로까지는. 근데 거기서도 저는 좀 불만인 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readability, 가독성, 자산으로서, 투자 자산으로서 제대로 가격을 받고 efficient market이 형성되려 그러면은요, 그죠? 효율적 시장이 형성되게 하려 그러면은 이 단위라든가 그걸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읽기 쉬워야 돼요. 읽기 쉬워야 되는데 단위가 어떻게 나와요? 뭡니까? 커피 한 잔당 비트코인 몇 개? 0.0000000 몇 개? 1개.
뭐 이런 식으로 0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같이 이제 50대가 돼가지고 눈이 막 침침하면요 헷갈립니다. 그 10배가 헷갈리고 100배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제대로 투자하겠느냐는 말이에요. 트랜스페런시 차원에서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걸 갖고서 무슨 사토시 유닛이라고 또 유닛을 새로 또 만들었어. 그러고 나서 1000만분의 1 뭐 비트코인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 2100만 개로 뭐 채굴 양을 줄여서 한정을 둬가지고 뭐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셔너리 코인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소리들 하시는데 다 좋다고요. 근데 일단 읽기 편하고 보자고. 단순해야 된다고. Bounded rationality. 그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걸 만족 못 시키면은 화폐란 말을 하지 마시라고. 그냥 투자 자산이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작에 이제 이거 보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까지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나름대로의 걔네들은 좀 뭐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있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거, 그거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있으라 그러고 중앙은행에서 이제 블록체인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존재해야 되겠죠. 할 수 있겠죠. 해야 되느냐 아니냐는 이제 사회적 이 합의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근데 CBDC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거 하려 그러면은 이게 디센트럴라이즈 시키는 거의 개념,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 그죠? 원래의 취지하고는 반대되는 거 아닌가? 이거야말로 중앙의 빅브라더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도록. 앤디 킴이 오늘 커피를 한 잔 어디서 이 TTT라는 곳에서 한 잔 사 먹었구나. 그것도 라떼로 하는 거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 있게 만들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주민등록 번호가 다 있어가지고 그거 아니라도 감시할 방법은 많긴 한데 다른 나라, 미국 같은 데나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주민등록 번호 같은 거 자체가 없으니까는 거기는. 그래서 이제 CBDC를 얼만큼 갖다 적용시킬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논의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다시 이제 블록체인 얘기가 쭉 이제 돌아가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테라와 루나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버블이잖아요. 사실 내재 가치가 빵인데도 엄청나게 0인데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거, 그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니냐. 버블이라는 건데, 이 버블을 키우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게 하는 방법은 이런 각종 괴상한 신조어 용어들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책 보시면 되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희한한 신조어들, 은어 같은 것들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버블을 띄우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것도 몰라 너? 남들은 다 아는데 너님만 모르고 있어 지금. 빨리 뛰어들란 말이야. 안 그러면은 놓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포 마케팅이죠. 그렇게 해야지 버블이 폭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몇 년? 2018년이라고 그랬죠. 저 컨퍼런스 갔던 게 2022년까지 4년, 3, 4년을 갑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공포 마케팅이 오히려 지금 버블을 더 키우는 거가 아닌가. 너님만 모르고 다 알아. 너 빼고 다 아는 거.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 진짜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야지 공포 마케팅 해야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여기에 루나틱하게 뛰어들겠죠. 네,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면은 루나 이 떡락 중에도 업비트 바이낸스 사이에 357배, 360배 정도의 차익 거래를 하더라 하는 거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서 제가 그래프를 다시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이 로그 스케일로 하는 거하고 그냥 스케일로 하는 거하고 얘기가 달라집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일반 스케일로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거 갖고서는 감이 안 와요. 저기 뭔 소리 하는 건지. 거기서 바이낸스, 중국의 이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가 있죠. 걔네는 이 루나 사태가 터지자 이거를 갖다가 상장 폐지시킨다 그래 버렸습니다. 반면에 업비트는 미적미적거리면서 안 했다는 거죠. 그죠? 늦게 대응하고 막 이랬는데 그 사이에 차익 거래, 바이로 셀 하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많더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에 바이낸스의 똑같은 루나의 가격이 0. 며칠입니까 이게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100만분의 1. 100만분의 1 달러 가격에 사가지고, 여기 뭡니까? 1000분의 1 가격에 판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별거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이게 360배의 가격 차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걸로 또 대박과 쪽박을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참, 부지런합니다. 악착 같고요. 예.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안 한 사람들, 이건 뭐냐. 그죠? 이걸 갖다가 빨리, 대응을 안 하고, 미적거린 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이게 다, 뭡니까?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는 뭐예요?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일단 법이 있어야지 논의가 가능한 거죠. 문제는 뭐다? 여기는 무법지대다. 예, 유법과 무법이 있습니다. 그죠? 유법과 무법이 있는데, 유법이어야지 요 안에서 지금 합법과 불법을 얘기할 텐데, 법 자체가 명확하게 있지가 않고 무법이에요. 황야의 무법자, 권총 들고 싸워가지고 하는. 슈카월드 이번에 비디오 보시면은 이거 얘기하면서 무법자 얘기들, 밴더빌트 200년, 100년 전에 이제 미국 황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인 사태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여기서 그대로 내버려 둘 건가,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 내버려 두기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쭉 보시다 보면은 이게 사실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금융 민주화인가 폭탄 돌리기의 민주화인가 하는 얘기를 저도 하고 싶은 건데, 뭐냐면은 여러분들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가상의 인물이 2008년에 그걸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서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보시면은,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너무 중앙 집중화돼 있다. 내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뱅커들, 저 욕심쟁이 뱅커들이 폭탄 돌리기를 해가지고 우리들의 세금을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배를 채우는데 써먹더라. 이런 나쁜 놈들. 그러면서 이럴 바에는 그 중앙의 은행들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 우리끼리 거래를 해버리자. 디센트럴라이즈드 된 상황에서 탈중앙화된 거래를 하자. 탈중앙화 금융을 하자. 그래서 금융 민주화를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CBDC 보면은 자가당착적이라는 거 느껴지시죠? 두 번째로 CBDC 떠나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이게 금융 민주화인가? 아니면 폭탄 돌리기의 민주화인가? 옛날에는 폭탄 돌리기를 뱅커끼리 했기 때문에 억울하다 그러면, 이번에는 너도 나도 폭탄 돌리기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좋니? 하는 겁니다. 폭탄 돌려보니 좋니? 하는 질문이 전 들어갑니다. 사실 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 은행 시스템, 그죠? 은행가들 거의 독점 과점적인 지위를 정부에서 보장을 해주고 차터를 주는 거죠. 시중은행 아무나 못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이걸 다 허락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 받고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서 이렇게 한다 하는 거가 다 존재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프랑스 말로는 raison d'être라 그러나요? 예. 저도 잘 모르는데 이거는 raison d'être.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raison인가? 예. 모르겠는데 reason,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쟤네가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서 있게 해주는 데는 고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음모론에 의해서 쟤네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뭐 하기 위해서 그랬다가 아니에요. 그거 음모론으로 갖다가 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 거는 사람의 본능이라고. 뭔가 2008년 같은 그런 금융위기가 닥치고 나면 저거는 뭐 일루미나티가 꾸민 나쁜 계획이야, 뭐 음모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하는 거, 그런 건 다 사람들의 본능적으로 그냥 우리가 우리 뇌를 갖다가 뇌피셜을 돌리기 위해서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음모론, 허당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렇게 센트럴라이즈 돼가지고 은행들이 다 그 역할을 하는 거는요, 이런
스타빌리티의 문제, 파이낸셜 시스템, 금융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 도모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화폐, 단순하게 medium of exchange,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bounded rationality, 너도 나도 어린애들도 삼척동자도 이 돈을 편안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은 화폐가 안정돼 있을 때, 금융 시스템이 안정돼 있을 때, 화폐가 이렇게 폭락하거나 미친 듯이 날뛰지 않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지난 인류사 7,000년 동안 이집트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죠? 테스트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런 결과, 그나마 그런 중앙은행 시스템과 그 은행 연합체들의 시스템이 필요하더라 해서 법적으로 그들의 지위를 보장해 준 거였었고요. 하다 보니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하는 건데, 그 구데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뱅커들이 자기 욕심 채우는 거. 그것 때문에 excessive risk taking 한다는 거. 그거가 문제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해결한답시고 나오는 게 이걸까? 대안으로서 괜찮은 걸까?는 의문이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이서리움 그것까지는 제가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뭐 나름의 존재 이유가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화폐가 아닙니다.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그냥 있겠거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을 뭐 디지털화 해가지고 둘 수 있기 때문에 이서리움 같은 게 존재의 가치는 있다 하는 거고요.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조심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테라, US 달러에만 테라가 있는 게 아니었었죠. 코리안 원에도 테라가 있고 다른 화폐, 뭐 재패니스 엔이 됐든 유로가 됐든 그쪽에도 다 벌써 얘네들이 다 뻗어놨어요. 그러고 사람들이 보면은 금융시장에 보시면은 교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Don't invest in what you don't know 거든요. 인베스트를 하게 된다니까요. 예,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니까요. 왜? 나의 탐욕 때문에. 너와 나의 탐욕. 그죠? Devil takes the hindmost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버블이 일어났을 때 나보다 좀 더 바보 같은 놈만 있으면 뒤에, 그죠? 걔한테 비싸게만 팔면 되거든. 딱 그것만 생각하고서 막 사자 하는 거죠. FOMO 때문에. 근데 재수없게 맨 뒤에 걸린 사람들은 Devil takes the hindmost. Devil 내려가는 거죠. 예, Devil은 지옥에서 오니까. 내가 맨 뒤에 사람만 안 되면 된다는 그 얄팍한 심리 때문에 자꾸 버블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괜찮은 걸까? 금융감독 당국자 입장에서 보시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전에 사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났을 때의 금융공학이 되게 유명했었죠. 신용 파생 상품 그걸 하다 못해 CDS를 넘어서서 CDO 그다음에 CDO squared 해가지고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되게 복잡한 파생 상품들을 수학 모델을 가지고서 막 만들어서 팔았어요. 팔 때는 뭐예요? 공학자들이 만드신, 그죠? 수학이면 뭐 우리가 수학이 모든 세상을 다 모든 문제들을 다 깨끗하게 해치워 주시리니 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다? 기술 만능주의라고 우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린 문과생들 출신들은 바로 그 컴플렉스 있죠. 수학은 내가 못해서 라는 그 컴플렉스를 정말 자극을 팍팍 해주면서 그것도 모르니 내가 알아 하는 그걸 자극하는 거가 바로 이거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2008년에 톡톡이 당해봤고요. 그때 당하기 직전에 사실 그걸 했던 핵심 금융공학을 하던 사람들, 트레이더들은 이미 버블이 터지기 전에 딴 데로 날랐다 그랬죠. 제 책을 보면 나옵니다. 어디로 날랐냐? 제가 아는 사람, 그때 AIG에서 일하던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찾아보면은 블록체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회사에서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예.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 데에는 비슷한 사람이 또 와서 또 약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과목에 핀테크와 행동재무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테마는 뭐냐면요. 기술을 믿지 말아요. 기술을 배워라. 뭐 그것도 모르니 이게 아니라 기술을 믿지 마라. 기술 만능주의야말로 정말 경계해야 된다는 거고요. 결국은 사람 본능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본능의 프린시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운디 레셔널리티 노벨상 받은 그 컨셉트잖아요. 그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쳐다보고요. 이런저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면은 어느 정도가 버블이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최소한도 이 버블에 내가 투기 세력에 같이 뛰어든다 하더라도 자기 책임 원칙이 있으니까 그건 생각하시고요. 조심조심 투기를 해야 되겠구나.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와 투기의 구분은 그렇게 중요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학술적으로도 다 마찬가지로 거의 나옵니다. 뭐 어떤 때는 뭐 윤리적으로 뭐 어쩌냐 이런 소리 하시는데 결국 다 뭐 투자자라고 시작해놓고 다 투기꾼으로 변질되고 투기꾼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갑자기 물려가지고 장기 투자자로 또 계속 변신을 하시고 뭐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별로 안 가는데 좌우지간에 조심할 거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알고리즘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를 좀 하실 겁니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거고, 반면에 무슨 뭐 US 달러 진짜로 거기에 현물을 갖다가 놓고서 리저브로 갖다 놓고 그죠? 그 담보를 해가지고 한 거는 뭐 그거는 가겠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근데 진짜 US 달러를 1대1로 박아놓고서 할 것 같으면은 굳이 왜?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굳이 왜? 비용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거래 비용? 그죠? 왜 그걸 굳이? 절대 다수가 이미 그 기존의 화폐를 편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도둑질 많이 당하고 있나 우리가? 기존의 뱅킹 시스템에서? 모르겠어요. 좌우지간에 그런 이제 회의론이 든다는 거 한번 좀 말씀드리고 이걸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